예, 그러면 이제 441페이지 매출 전표 입력, 요 입력을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회사는 일단 아무 때나 들어가세요. 저는 1000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꼭 1000번 아니어도 돼요. 아무 때나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기 전표 입력,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메인 배치 전표 입력이 있죠. 그 일반 전표 입력은 우리가 앞에서 쭉 입력해왔던 거잖아요. 요거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를 입력하는 것이고, 메인 배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것을 입력하는 게 메인 배치 전표 입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 메인 배치 전표 입력이거든요. 네,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메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441페이지 1번 있잖아요. 1번 한번 보세요. 1번이 날짜가 일단 1월 1일이죠. 그럼 01을 치고 1라는 빈칸을 놔두면 돼요. 1일이죠. 자,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징빙으로 뭘 발행했대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세금계산서 교부하였으면 코드 유형이 몇 번이 되냐면요. 10일 과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대한 내용은 이 밑에 좀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코드 유형이 쫙 나와 있잖아요. 매출 쪽 코드 유형이 나와 있고 매입 쪽 코드 유형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공급가액이 그 문제가 500만 원이죠. 세액이 50이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넣어볼게요. 자, 그럼 유형은 10일 가세라고 넣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신고서의 조회 기간을 제가 1월부터 3월로 칠게요. 그랬더니 500만 원에 50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코드 유형의 의미는 우리가 10일 과세를 선택하잖아요. 자, 10일 과세를 선택하면은 이게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잖아요. 과세 매출 쪽 과세 표준인 매출세액에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과세의 의미는 부가세 신고서에 어느 칸에 자동으로 반영시키느냐 그걸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전표 입력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명세서나 신고서가 만들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유형을 잘못 넣으면 당연히 답이 어떻게 된 거겠어요? 틀린 거겠죠?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라고 하면 22 현가거든요. 22 현가를 넣고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어느 칸에 반영이 돼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네. 그래서 코드 유형은 부가세 신고서에 어떤 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짓는 거라는 거. 자, 근데 해결급에서 이 코드 유형을 어디로 넣었을 때 신고서에 어느 칸에 반영이 되느냐 뭐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가세 신고서는 몰라도 되겠고 볼 줄만 아시면 돼요. 볼 줄만 아시면 되겠고 신고서에 뭐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느냐 그런 내용은 몰라도 되겠고 그냥 전표 입력할 때 메인 배치 전표 입력할 때 코드 유형 이것만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입력을 해볼게요. 그 441페이지 보면 회사를 어디로 들어가래요? 그 주식회사 명품전자는 돼 있죠? 명품전자 들어가 볼게요. 회사 변경 누르시고 2015. 자, 여기 메인 배치 전표입력 있죠? 자,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가 1월 1일이죠. 011라는 빈칸 놔두면 돼요. 미리 전표 입력된 게 있는데 이건 무시하세요. 이어서 입력하면 되잖아요. 1일. 자, 유형은 세금계산서 교부하였으니까 10일 가세이고 품목은 거기 세금계산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P제품이라고 돼 있죠. P제품 이렇게 치면 돼요. 근데 품목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품이라고 쳐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판 물품을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수량이 몇 개예요? 500개. 단가가 10,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랬더니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찍히죠. 자, 그 다음 거래처가 어디예요? 충남물산이죠. 그럼 충남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쳐요. 예, 없죠. 그럼 신규 거래처 등록해야 되는데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 일반 전표 입력하고 똑같아요. 자, 충남물산 치고 여기 신규 등록 F3을 누를게요. 자, 거래처 코드는 문제에서 몇 번으로 하래요? 201번으로 하라고 돼 있죠. 거래처 유형은 별 말이 없으면 동시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사업자 번호가 그 세금계산서 보세요. 세금계산서에 31281 23453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대표자 성명은 김한국이라고 돼 있죠. 김한국. 예, 확인. 그리고 밑에 업태하고 종목을 또 추가로 더 넣을게요. 업태가 도소매. 예, 종목이 가구. 예, 주소가 있는데 주소는 우편번호 쓰는 건 좀 생략할게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응? 상호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시 충남 두 글자 치고 엔터 치세요. 네, 그럼 다시 반영이 되죠. 버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반영을 시키면 되겠고 아닌가? 내가 잘못 쳤나?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있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이 밑에 보세요. 이 밑에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1. 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그냥 그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문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죠. 1. 열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메인 배출 전표 입력의 상단부라고 해요. 이 상단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입력한 내용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뭐 각종 부속명세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동으로 반영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 상단부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상단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단부, 이거를 상단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단부 볼게요. 자, 하단부는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고 똑같이 붕괴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하단부거든요. 붕괴하는 곳이 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붕괴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외상거래죠. 외상거래면 이 하단에 붕괴 유형 2번 외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찍힐 거예요. 외상거래를 했으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외상으로 하지 않고 이거 다 혼합으로 선택해서 차 대변을 다 직접 입력하면서 가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 쓰지 않고 전부 다 대체 전표로 다 입력을 했었죠. 메인 배출 전표 입력도 마찬가지로 그 대체 전표로 전부 다 할게요. 3번 혼합을 선택해 보세요. 자, 혼합을 선택했더니 일단 대변에 부가세 입수금하고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찍히죠. 자, 부가세 입수금은 우리가 못 바꿔요. 왜냐면은 이 부가세 50만 원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금액은 무조건 계정 과목이 부가세 일수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을 11 가세로 선택했으니까 매출에 대한 부가세 일수금이잖아요. 매출에 대한 부가세 일수금은 네, 매출에 대한 거는 부가세 일수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변 쪽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바꿀 수 없는 거고 네, 이게 고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요.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은 공급가액만큼 제품 매출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등록된 기본 계정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메인 배출 전표 입력에 아니, 여기 기초정보 등록에 환경 등록 있죠? 자, 여기 환경 등록 가보면은 분계 유형 설정의 매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매입일 때는 원재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 코드 유형을 선택하면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변에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렇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거 바꾸고 싶으면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꾸면 돼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은 다 완성이 됐고 차변만 넣으면 되겠죠? 예, 차변은 3번 외상 두 글자 치고 엔터. 네, 외상 매출금 55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계형을 혼합을 하지 않고 외상을 하면은 외상 매출금, 차변 외상 매출금까지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맞아요. 당연히 분계가 똑같으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입력하면서 가는 게 실무에서는 당연히 외상이 훨씬 편한데 시험장에서는 제 경험상 처음에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기준으로 다 입력하는 게 더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상이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전혀 꺼리낌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은 분계형을 무조건 3번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풀어놓은 그 책에다 풀어놓은 분계 있잖아요. 그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입력해 볼게요. 2번 1월 2일 날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일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코드 유형은 10일 과세라고 해야 되겠죠?
자, 품목을 넣어야 되는데 품목이 두 가지죠. A 약품도 있고 B 약품도 있잖아요. 이렇게 수량 단가가 다른 품목이 두 가지 이상 있을 때는 상단의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야 돼요. F7 복수거래 있잖아요. 얘를 눌러요. 자, 그러면 하단에 복수거래 내용 입력할 수 있게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품목 A 약품. 규격은 없고 수량이 150, 단가가 45,000. 그럼 공급가액 675만원 찍히죠. 자, 그 다음 B 약품. 수량이 85, 단가가 56,000.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ES 키를 눌러요. 그러면은 공급가액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자, 그래서 품목란에 수량 단가가 다른 품목이 두 가지 이상 있을 때는 복수거래 키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거래처는 어디에? 한경기업이죠. 한경 두 글자 치고 엔터.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 그다음 분계 유형은 무조건 3번을 한다라고 했었죠, 저는.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 그래서 3번 입력해 볼게요. 3번은 1월 3일. 역시나 얘도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0일 가세이고, 자, 품목은 물품이 뭐예요? 제품을 판매했죠. 그럼 제품을 넣으세요. 이거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품목 넣을 때 헷갈리면은 계정 까먹, 뭐 제품 매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틀리는 거 아니에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 수량 단가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마포기업. 전자죠. 그 다음에 분계용은 3번. 그 다음에 차변에 계약금 받은 게 얼마가 있었어요? 500.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이니까 100만 원. 나머지는 받았다. 받을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월 4일 날 세금 계산을 교부했으니까 10일 가세. 그 다음 품목은 제품이죠. 수량은 20개. 단가는 12만 원. 자, 거래처가 어디예요? 호평산업. 전자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와요? 263만 원. 그 다음에 운반비 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분계를 하단에 이렇게 합쳐서 입력을 해도 되는데 원래 원칙은 만약에 실무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게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한 거 한 건 해가지고 거래가 두 건이 있는 거예요. 두 건의 거래가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외상 매출은 264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운반비에 대한 분계 있잖아요. 자, 운반비에 대한 분계는 1월 4일 날에 이렇게 운반비 출금전표에서 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게 맞는 거긴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죠. 시험은 상관없어요.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이 분계를 일반 전표입력에 하지 않고 메인 매출 전표입력 하단부 있잖아요. 하단부에다가 퉁쳐가지고 분계를 하셔도 틀리진 않는다라는 거. 자, 분계 잘못했네. 판매 대금 전액은 현금으로 받았네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현금이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자, 1월 5일이죠. 1월 5일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코드 유형은 얘도 역시나 10일 가세죠. 품목은 제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판 물품 뭘 팔았어요? 제품 팔았죠. 제품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량은 몇 개냐면요. 10개죠. 10개인데 이게 반품 들어온 거잖아요. 1월 1일 날에 500개 판 거 중에서 10개가 반품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0개 이렇게 할게요. 단가는 만 원이죠.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10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만 원이고 거래처가 어디예요? 충남물산이죠. 그럼 충남 두 글자 치고 엔터. 또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그 다음 분계 유형은 3번으로 하시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 공급가액란이 마이너스예요. 요거는 반품 세금 계산서 끊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월 6일 날 복사기,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복사기를 주 대상무역에게 5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0일 가세이죠. 품목은 뭘 팔았어요? 복사기 팔았죠. 복사기 넣으면 되겠고 수량 단가는 없으면 안 넣어도 되겠고 공급 가액이 있는데 이 공급 가액이
판금액이죠. 판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자, 그다음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거래처가 어디요? 대성무역. 분계형은 전자죠. 분계형은 3번을 할게요. 그럼 대변에 지금 제품 매출이 기본 계정으로 뜨죠. 자, 근데 이거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분개한 거 있잖아요. 그 분개한 걸 그대로 옮겨서 적으면 돼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뭐가 왔었어요? 비품이 왔었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50이 아니에요. 150만 원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부터 넣을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12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 5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단부하고 하단부 입력은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상단부는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예, 이걸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하단부는 분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계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품 매출이 있었는데 제품 매출이 아니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공급가액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비품가액을 50만 원으로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요거는 바꿔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 공급가액 50하고 요거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1월 7일 거 1월 7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얘도. 그 다음에 뭘 팔았어요?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품목은 기계장치. 공급가액이 얼마냐면요. 90만 원 팔았죠. 거래처가 어디예요? 거래처가 화진상사네요. 화진상사. 전자죠. 분기형은 3번을 할게요. 그럼 기본 계정 제품 매출이 뜨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죠. 계정 까고 바꾸면 돼요. 기계장치로 바꾸고 취득가액 150이었죠. 금액도 꼭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기계에 대한 감도니까 207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8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5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49만 원. 자, 그다음 1월 8일 날 1월 8일도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니까 10일 가세이고 품목은 트럭이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판금액이 2,400이죠. 거래처가 어디예요? 거래처가 영웅상사. 전자죠. 그 다음 분계형은 3번이고 그 다음에 대변의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가 1,500.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200.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500.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 2,140만 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월 9일 날. 1월 9일 날에 또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니까 10일 가세죠. 그 다음 품목은 뭐예요? 기계장치 팔았죠.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얼마냐? 공급가액은 450만 원이죠. 450에 팔았으니까.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동양가구. 전자죠. 분경은 3번으로 하시고 대변의 기계장치 취득가액 600. 그 다음에 차변의 미수금 495만 원. 그 다음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30만 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죠. 그래서 분계는 여러분들 해놓은 분계 있잖아요. 그 앞에서 책에다가 풀었죠. 예, 그 풀었던 분계를 그대로 옮겨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까지 입력을 해봤는데 9번 문제까지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 교부한 문제였었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코드 유형이 몇 번이라고요? 11 과세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부터는 이제 12영세에 대한 문제인데 입력해 볼게요. 1월 10일이죠. 그다음 유형은 12영세예요. 그다음에 품목은 A 제품. 그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A 제품이라고 나와 있죠. 수량이 1000개, 단가가 5만 원. 그다음에 영세를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부가세는 안 나오죠. 거래처는 어디냐면요. 주식회사 해양이죠. 해양인데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네. 예, 등록할게요. 신규 등록 누르고 자, 코드 번호는 몇 번을 하래요? 202번. 사업자 번호가 128-8141-031. 대표자 성명이 김영민. 자, 그 다음에 업태가 뭐냐면요. 업태가 도매업, 종목이 전자제품. 예, 주소가 서울 강남구. 예, 강남대로
238.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을 해야 되는데 눌러봐요. F나 혹은 요 옆에 구름 표시 눌러봐봐요. 여기 보시면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유형이 나와 있어요. 유형이 직접 수출, 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하면은 영세율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1번하고 3번밖에 없어요. 3번.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3번이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요거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럼 분기용은 3번을 선택하시고, 예, 영세율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죠. 부가세 소금이 안 찍혀야지 정상이에요. 부가세가 없잖아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5천만 원. 자, 다음 페이지 11번 1월 11일이고 이것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12영세이고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얼마냐면요. 공급가액은 1,300만 원. 거래처는 미진상사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 그다음 영세율 구분은 뭘로 하면 되겠어요? 네, 이것도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죠. 분기형은 3번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1,300만 원. 자, 그 다음에 12번 1월 12일 날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2영세이고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3천만 원. 거래처가 어디냐면요. 우인산업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 다음 영세율 구분은 세 번째 거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되겠고 분기형은 3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2천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입력해 볼게요. 13번하고 14번은 이제 14건별에 대한 문제인데, 자, 13번 1월 13일이고, 유형은 14건별로 선택하시고, 품목은 제품. 자, 그 다음 공급 가액란인데, 거기 금액이 얼마예요? 55만원, 50만원이죠, 공급 가액이. 근데, 우리 영수증 있죠, 영수증. 영수증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영수증의 종류에는 세 가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있죠.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코드 0이 몇 번이에요? 17, 콰가. 현금 영수증은 22 현가. 간이 영수증은 코드 0이 14, 건별이죠. 자, 그럼 이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에 해당하는 거는 그 전표 입력을 할 때 공급가액란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영수증은 그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공급가액,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은, 물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나눠져 있긴 한데, 그 입력을 할 때, 실무에서 입력을 할 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하는 게 좀 더 편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공급가액란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넣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발라지도록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설정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시험장 가시면은 보통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4건별 17카가 22현가 이런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할 때에는 공급가액란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력하다 보면은 실수로 공급가액란에 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금액 바꾸면 돼요. 50만 원, 5만 원 이렇게 수기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혹은 뭐 다시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공급가액란을 1로 만들고 지울 때는 뒤에서부터 지우세요. 부가세부터 지우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란을 1로 만들고 다시 공급가액란에 부가세가 포함된 55만 원을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발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래처가 김철수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게 아니니까 전자라는 아예 활성화가 안 되죠. 자, 그럼 분기형 3번을 선택할게요. 그다음 차변의 현금 55만 원. 자, 그다음 1월 14일 날에 14건별 품목은 제품이죠. 공급가액란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33만 원을 넣을게요. 그럼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발라지죠. 거래처가 어디예요? 채명수. F2 누르고 채명수 없죠? 신규 등록 F3 누를게요.
거래처 코드 번호가 301번이고 주민번호가 62021718101333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분기형은 3번 할게요. 그 다음에 차변의 자기합수표니까 현금 33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수출에 대한 문제인데 직수출. 직수출은 무조건 코드 유형이 16수출이라고 했었죠. 그럼 5월에 2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2월 1일 자 16수출이고 품목은 제품. 엔터 치면 위에 게 복사가 되니까 그대로 제가 복사를 시킨 거고 공급가액은 3천만원. 자, 거래처가 오리엔탈이죠. 영세율 구문을 넣어야 되는데 직수출이죠. 1번 직접 수출 선택하시고 분계형은 3번 할게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3천만원. 자, 그 다음에 2월 2일 코드 유형은 16수출. 그 다음에 품목은 역시나 제품. 공급가액은 이게 얼마였지? 760만원이었나요? 네, 760만원. 거래처가 오리엔탈.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분계형은 3번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17번은 카가죠. 카드 발행했으니까 2월 3일 유형은 17카가 품목은 제품이고 카드도 영수증이잖아요. 그래서 공급가액란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660만 원을 넣으면은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발라지고 거래처가 어디예요? 김철수. 자, 신용카드사. 이 신용카드사도 입력을 해야 돼요. 이 반영되는 부속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부속명세서 어디에 반영되느냐, 그런 건 몰라도 되겠고, 그냥 그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입력하다 보면 해당하는 항목들 있잖아요. 항목들은 다 입력을 하고 가시면 돼요. 자, 신용카드가 어디냐면요. 이게 국민카드인가요? 맞네. 국민카드. 자, 분기형은 3번을 선택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인데 요거 주의해야 돼요. 이 외상 대금은 누구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이에요? 거래처가 국민카드죠. 그래서 이 거래처는 반드시 국민 카드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잘못 넣으면은 틀려요. 시험장에서 빵점에 이 점수에 부분 점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외상 대금은 카드사 거래처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거 입력할 때 있잖아요. 분계용을 혼합하지 않고 4카드로 선택하면은 카드 선택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바꿔주면은 더 간편하게 할 수는 있긴 해요. 거래처도 국민카드라고 찍혀 있죠. 근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걸 배워가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 기준으로 입력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 문제. 2월 4일이죠. 코드 유형은 22현가.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그럼 제품 공급가액은 얘도 영수증이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110만을 넣으면은 지가 알아서 발라지죠. 거래처는 김철수. 자, 분계형은 3번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 차변의 현금 1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전표 입력을 다 마쳤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에 매입 전표 입력을 보겠습니다.